예, 이름은 남현숙이고요. 그리고 나이는 61 뱀띠고요. 사는 곳은 여기 증평입니다. 고향은 여기 가까운 음성이에요. 저희는 그 고추가 유명하고 여기도 인삼축제 하는데 음성도 인삼이 유명해요. 가까우니까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저희는 사는 곳에 금악 넘어가는 쪽에 전승비라고 있어요. 그쪽에 그 6.25 때 많은 참전이 엄청나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전승비라고 해서 6.25 그 참전비 뭐 이런 게 세워져 있고, 그 작은 우리 동네의 관광지처럼 잘 돼 있어요. 저는 그때는 저희가 워낙 팔남매 둘째라서 맞이 비슷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집안에 또 터가 넓고 막 이러다 보니까 농사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담배찌는 건조실이 2개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고추 농사도 엄청 하고, 어릴 때부터 동생들 돌보고 뭐 밭일하고 이런 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어떤 이렇게 몸을 바지런히 움직인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에는 힘든 게 없이, 근데 나이 먹어서도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때는 힘들고 엄마가 맨날 뭘 시키는 거 하기 싫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동생들 막 살살 꼬셔서 엄마 아빠 하는 일을 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서 풀 뽑자고 막 꼬셔서 데려가서 풀 다 뽑아놓고 막 이런 것도 하고, 좀 그런 거가 지금은 되게 추억거리가 돼 있죠. 그리고 팔남매의 둘째다 보니까 거의 뭐 맞이 역할, 지금도 그래요. 뭐를 하면 가장 내가 어려운 거는 작은 뚝배기에다가 애들 아빠하고 둘이 먹는 이런 작은 뚝배기에다가 바글바글 끓여서 이렇게 상 차리는 거, 그런 게 제일 어려워요. 하면은 대용량이 돼버려가지고 맨 노나 먹는 거 동생들 챙기고 주위 사람들 챙기고 이런 거를 하는 게 쉽지, 그런 작은 거 하는 이런 거는 참 어려워요. 어렸을 때 꿈은 저는 그랬어요. 워낙 일을 많이 하고 잘하고 주변에 동생들 챙기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결혼하면 나이 먹으면 직장생활 하다가 좀 괜찮은 사람 만나면 난 그냥 형모양처럼 이렇게 집 큰 거 말고, 저희 집이 워낙 커가지고 터가 막 600평 막 이러다 보니까 시골집은 그렇잖아요. 맨 풀 뽑고 막 뽑아놓고 돌아서면 또 풀 나고, 제초제 많이 안 쓰던 시절이고 그러니까. 근데 막 조그만 집, 저쪽 천안에 가면 유관순 그 생가가 있어요. 거기 가서 보고 제가 나 요런 집 살고 싶어. 거기는 정말 집만 이렇게 달랑 있고, 그리고 이렇게 초가지 이렇게 울타리 쳐져 있는 거 있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집이 그렇게 좋더라고 나는. 그래서 그런 작은 집에 살면서 풀 뽑을 것도 없고 잠자고 일어나서 그냥 마당에 이렇게 조금 비질하면 되고, 난 이런 집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커가지고 뭐 딱히 내가 뭐 대기업에 뭐를 한다든지 뭐 의사니 뭐니 이런 꿈을 꾸진 않았던 것 같아요. 딸 둘에 아들 하나예요. 근데 이제 딸 둘 중에 작은 딸은 결혼을 했고 큰 딸은 아직 결혼을 안 했고, 아들은 저희 이제 셋이 같이 살고 있어요. 아빠하고 이렇게. 초등학교 때도 뭐 애들이 방학 숙제 해라, 난 이런 말을 잘 안 했어요. 그건 네가 하고 싶으면 해. 근데 집에서 노느니 하는 게 낫지 않겠니? 근데 이제 저는 뭐를 했냐면,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이렇게 사자성어 같은 거 그런 걸 쓰게 한다든지 뭐 이런 쪽을 저는 더 강조해 줬고, 애들 잘하는 내내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엄마 아빠가 열심히 사는 거는 너네들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 이런 말 하기 싫고, 너네들이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야. 근데 엄마 아빠는 상을 차려주는 것 뿐이지, 상 차려준 상에서 숟갈로 떠먹고 소화시키는 건 네 몫이야. 뭐 대학을 가든 대학원을 가든 해외 유학을 가든 그건 너의 선택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굳이 엄마는 뭐 대학을 나와야 된다, 그리고 뭐 대학은 뭐 꼭 뭐 이과를 가야 된다, 문과를 가야, 그거는 아니라고 봐.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그런 게 있어요. 대학을 졸업하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90% 이상이거든요. 근데 대학을 졸업해서 전공을 살리는 거는 단 10%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이라는 거는 지금의 고등학교 마냥 의무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보통의 젊은 사람들이, 생각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졸업하는 게 생각이 없다는 건 아니고, 보면 젊은이들이 대학을 들어갔다가 보통 1학년 정도 아니면 4년 되면 1, 2학년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만뒀냐, 졸업은 하지, 엄마들은 부모는 졸업
졸업장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전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 대학도 이런 데로구나. 내가 알고만 이래도 나와라.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이제 작은 딸이 서울서 대학을 4년대를 졸업하면서 얘는 수학을 엄청 잘했어요. 근데 그 잘하는 수학의 아빠는 이제 이과를 가기를 원했는데 얘가 어느 날 자기는 음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음악을 하고 싶다니까 황당하지. 그런데 얘가 엄청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수학은 네가 천부적으로 잘할 수 있잖아요. 음감이 있는 것처럼. 근데 얘는 좀 음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해서 아빠 몰래 급속도로 고3 때 음악학원을 다니고 막 이러면서 음대를 진학을 하고 막 이러는데 아빠가 좀 황당해는 하셨는데 저는 대학이 부모가 원하는 대학을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부모는 그 길잡이로서 알려주는 것 뿐이고 그 알려준 거에도 아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너는 그게 왜 좋으냐? 그러면은 그게 좋은 이유를 듣고 나서 부모는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지 네가 정 그렇다 그러면은 그쪽을 가되 엄마 생각은 이런데 아빠 생각은 이런데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은 네가 선택을 하라고 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요즘에 대학이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재미가 없고 대학만 가면은 뭐 인생의 모든 종지부를 찍은 것처럼 하는 거는 다 부모 때문이라는 생각을 그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 안 나오면 어때요? 중학교만 나오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치고도 자기 나름대로다가 잘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전문 분야를 끼우면서 저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라고도 볼 수 있고 근데 건강식품이나 지압신발 이쪽으로다가 제가 이 일을 한 게 한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처음에 할 때만큼의 열정은 좀 덜 나와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길 가면서도 사람들 만나 이렇게 보면 자세만 봐도 막 안타까워가지고 쫓아가서 신발 신기고 싶고 안면 조금 있는 언니가 무릎 절고 있는 거 보면 쫓아가서 막 열변을 토하고 그 자리에서 수술한다는 거 못하게 하고 막 신발 신기고 뭐 식품 먹이고 막 이러면서 정말 수술 안 한 분들도 많고 이런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제 열정이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그 사람들의 거부 반응에 대해서 아휴, 안타깝죠. 그리고 나이 60, 70이 돼서 80이 돼서도 자기 자신한테 쓰지 못하는 언니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좀 안타깝죠. 자식들한테는 다 주는데 자기 자신한테는 단 얼마를 못 쓰는 그런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게 안타깝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알려줬는데도 할 것처럼 이렇게 막 자기 자신을 되게 위하는 것처럼 하는데 결국은 선택을 못하고 이런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깝죠. 네, 저희 지압 신발은 미국 FDI 승인을 받을 때 의료기기로 승인을 받은 신발이에요. 그래서 이 신발은 아치를 받쳐주면서 오장육부를 다 건드리면서 전신을 지압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몸이 틀어진 거를 척추나 골반이나 이쪽이 아주 미세하게 틀어져도 우리는 통증을 느끼거든요. 그 틀어진 거에 염증이 발생하는 거에서 통증을 느끼는 건데 이 신발 자체가 그 미세하게 틀어진 걸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허리를 딱 받치는 역할을 해주니까 언니들이 보면은 허리 아파서 많이 그러는 분들, 무릎 아파서 그러는 분들 이게 낫는다고 말을 하면 안 되고 이 신발 하나를 신음으로써 그게 조금이라도 덜하고 수술하는 시기를 늦출 수 있고 이러면 신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신발 자체가 AS도 되고 하니까 신발 하나를 10년 넘게 신는다 그러면은 신을 만한 가치도 있고 나이 먹으면서 무릎이 이렇게 벌어지는 그 효과가 훨씬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신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기 제일 좋은 신발을 권해드릴게요. 많이 무릎이 아프고 그리고 뭐 이렇게 발바닥 디디기 힘들어하고 서 있기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좀 제가 말하는 이제 증세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두 개를 권합니다. 밖에서 신는 신발 하나 하고 실내에서 신는 신발. 근데 의외로 언니들이 싱크대 앞에서 20-30분 서 있기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요 슬리퍼라고 하는 이 신발은 여름에는 밖에서 신으셔도 되고 요건 사계절은 집에서 신어요.
근데 요 신발을 신었을 때는 싱크대에서 5분을 한 20분 정도 서 있기도 힘들고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되고 막 이런 분들이 이 신발을 신었을 때는 30분 아무렇지도 않고 1시간, 2시간을 나도 모르게 서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에 이 신발을 만났을 때. 그래서 이 신발로다가 여름 내내 신기도 하고 실내에서도 신고, 저도 이 신발 2개를 가지고 하나는 여름 내내 밖에서 신고, 그리고 또 실내에서 신고, 실내에서 전 이거 아니면 이 걸어다니는 이게 중심이 되게 불편해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신발 자체가 허리를 받쳐준다는 이 자체가 그 모든 우리의 질병을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지압하는 이런 그런 효과가. 네. 이제 나이가 이제 많지는 않지만 이제 60이라는 나이를 이렇게 넘어서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가 50대 초반이나 40대에는 60이 되면 뭔가를 어마어마하게 해놨을 것 같고, 그때 가서는 아빠랑 뭐 여행이나 하면서 내가 뭐 운동이나 하고 이러면서 여유가 있을 것 같고 되게 뭔가를 이뤄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60이 막 넘어오면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40대나 50대나 60대나 똑같이 그냥 내 일을 하면서 사는 거지, 뭔가를 그 나이에 가면 내가 이만큼 이 정도 이렇게 해놔야지, 그 정도 하고 있을 거야, 그러고 살고 있을 거야,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냥 논다는 거는 아니지만 집안일도 대단하지만 어떤 내 일을 하고 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뭐 내 일 때문에 막 바쁜 게 좋지, 조금 한가해서 운동도 물론 좋아합니다. 뭐 마라톤도 했었고 축구도 좀 했었고 막 이러고 운동도 좋아는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내 일이라는 게 있으면서 그 짬짬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근데 그거가 지금 이제 언니처럼 이렇게 지금 나이 드셔가지고 이런 걸 배워서 이렇게 하신다는 이런 거가 저는 되게 높이 평가하고 싶고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하셨을 때도 제가 박수를 쳐드렸듯이 저도 그런 언니처럼 저도 나이 먹어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 제가 그렇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